여기 한 중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상류층이라는 사회적 위치에 소속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인생에 있어 아주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되면서 한국 때문에 자신의 본국인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녀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의 충격이 있었던 건지 지금 저와 함께 사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이에라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중국을 떠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거기는 제가 자라온 곳이자 모든 추억이 담긴 고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곤 하죠. 모든 일은 상하이의 어느 흐린 화요일 아침에 시작됐어요. 그날은 모든 게 바뀐 날이라 기억이 선명해요. 큰 사무실 건물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사실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3달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슈에리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지금도 그 말을 꺼내는 게 힘들어요. 슈에리, 롱유에,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절친이었어요. 상하이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함께 자라며 언젠가 도시에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꾸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슈에리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 그 꿈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형 투자은행에서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몇 년 안에 많은 돈을 벌었고 고급 아파트에서 살게 됐죠.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외관은 속일 수 있죠. 그 화요일 아침 책상에 앉아 있던 저는 슈에리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왜 그녀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을까요? 사무실은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곧 더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불안해하고 예민해져 있었어요. 저도 슈에리가 죽기 전에 이런 압박을 받았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생각을 끄는 건 컴퓨터에 뜬 메시지였어요. 상사에게서 온 건데 그녀의 사무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해고되는 건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나 상사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빈 책상이 많다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미 많은 동료들이 해고됐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상사의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요. 유이에, 그녀가 말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상사인 리 부장은 책상 뒤에 앉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앉으세요. 그녀가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앉았고 떨리는 손을 멈추려고 두 손을 꽉 잡았어요. 유이에, 리 부장이 말문을 열었어요.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말할 자신이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우리가 힘든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더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야 할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끝이구나. 이제 나도 해고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리 부장은 제 예상을 깨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류이의 당신의 일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당신을 계속 회사에 두고 싶어요. 사실 승진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눈을 깜빡였어요. 승진이요? 다시 물었어요. 리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 더 많은 책임이 따를 거예요. 그리고 더 긴 근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급여도 많이 오를 거예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기뻤어요. 이게 제가 바라던 거 아니었을까요?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마치 슈에리처럼요. 그런데 그때 슈에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압박감, 그 스트레스, 그 외로움.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리 부장은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루 정도 쉬어도 돼요. 내일까지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멍한 상태로 그녀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이 순간이 행복해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서운 걸까요?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사무실 창가로 보이는 상하이 전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과 분주한 거리들로 가득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죠. 열심히 일하면 무엇이든 가능한 꿈의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그게 정말 맞는 말인지 의심하게 됐어요. 저는 짐을 챙겨 일찍 퇴근했어요. 바쁜 거리에 나서자마자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롱유에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몇 년 전에 한국으로 이사 간 또 다른 절친이요. 유이에, 요즘 어떻게 지내? 그녀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너무 걱정돼.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결심을 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롱유에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류이에, 롱유애가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 그러자 갑자기 모든 것이 터져 나왔어요. 슈에리에 대한 슬픔, 직장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혼란. 롱유애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제가 다 말하고 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롱유애가 인생을 바꿀 만한 말을 했어요. 유이에,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국에 와볼 생각은 해본 적 있어? 내가 정말로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이곳의 공기는 뭔가 달랐어요. 더 상쾌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내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도착장에서는 내 가장 친한 친구 롱유애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서는 나를 꼭 안아줬어요. 류이에, 드디어 왔네. 그녀가 외쳤어요. 나도 꽉 안아주면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몇 달 동안 계획하고 걱정했던 일이었는데 롱유의 익숙한 얼굴을 보니 모든 게 진짜로 느껴졌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시는 현대 건축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날렵한 고층 빌딩들, 넓은 대로, 여기저기 자리한 공원들까지 디지털 화면에 한국어로 된 광고들이 번쩍였는데 나는 아직도 한국어를 배우느라 고군분투 중이었죠. 상하이랑은 완전 다르네. 내가 중얼거렸어요. 롱유애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살게 될 곳을 보면 더 놀랄걸. 내가 너한테 딱 맞는 아파트를 찾아놨거든. 그녀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디자인이 예뻤고 큰 창문으로 자연광이 쏟아졌어요. 카페, 가게들, 젊은 직장인들로 가득한 트렌디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어요. 짐을 풀면서 나는 흥분감에 휩싸였어요. 이곳이 벌써 예전 아파트보다 더 집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롱유애는 나를 새 직장으로 데려갔어요. 나는 헬스케어를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크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사무실은 내가 중국에서 일하던 딱딱한 기업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는 개방형 사무실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화이트보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알록달록한 빈백에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얹고 일하고 있었어요. 새 상사인 지수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팀에 오신 걸 환영해요. 유이에,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음 1시간을 할애해 사무실을 안내해주고 동료들을 소개해주고 내가 맡게 될 프로젝트들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투어가 끝날 때쯤에는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좋은 의미로요. 일이 도전적이고 의미 있어 보였거든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직업에 진심으로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롱유애는 내 첫날을 축하해주려고 저녁 식사에 데려갔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식 고깃집에 갔는데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을 털어놓게 됐어요. 나 무서워, 롱유애. 내가 털어놨어요. 내가 적응 못하면 어쩌지? 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건 아닐까? 롱유애가 테이블 너머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서워해도 괜찮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도 처음 여기에 왔을 때 정말 무서웠거든. 근데 유이에, 오늘 내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알아? 너 진짜 빛나고 있었어. 나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녀가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상하이에서 날 따라다니던 그 압박감과 불확실성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있잖아. 롱유애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실패를 보는 방식이야. 실패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배울 기회, 성장하고 개선할 기회로 여겨.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말을 곱씹었어요. 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거닐고 친구들이 바깥에서 웃고 길거리 노점상들이 야식거리를 팔고 있었죠. 도시의 에너지는 정말 전염성이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 속 내 모습을 봤어요. 롱유애가 맞았어요. 내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고 그동안 사라졌던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때 슈에리가 생각났어요. 그녀가 지금의 나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그녀에게 약속을 했어요. 나는 이 새로운 시작을 최대한 잘 살릴 거라고,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도전에 정면으로 맞설 거라고. 그날 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내 삶의 새로운 장에서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기대하며 말이죠. 아직도 슈에리를 마지막으로 봤던 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녀가 죽기 몇 주 전이었죠. 우리는 상하이 번화한 금융지구에 있는 단골 카페에서 만났어요.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초조하게 발을 떨고 몇 분마다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슈에리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너무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제가 알던 단정한 슈에리가 아니었어요. 늦어서 정말 미안해. 그녀는 제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았어. 저는 그녀가 늘 마시던 라떼를 그녀 쪽으로 밀었어요.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슈에리는 커피를 길게 한 모금 마시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별로 좋지 않아. 회사 상황이 정말 안 좋아. 유의해.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중국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슈에리가 다니는 회사는 항상 건재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물었어요. 슈에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 회사는 돈을 계속 잃고 있고 사람들이 매일같이 해고당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낮아졌어요. 다음은 나일지도 몰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슈에리,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넌 일을 그렇게 잘하는데 설마 너까지 내보내진 않겠지? 슈에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을 때는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카페 안의 밝은 대화 소리와 우리 테이블의 무거운 분위기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사실 더 있어. 슈에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작년에 샀던 그 멋진 아파트 기억나? 전망 끝내주는 곳.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슈에리는 그 아파트를 샀을 때 정말 자랑스러워했었죠. 상하이에서 가장 비싼 건물 중 하나였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너머로 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그 아파트 사려고 큰 대출을 받았어. 그녀는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내가 산 가격의 절반도 안 돼. 저는 충격에 눈이 커졌어요. 절반. 그게 어떻게 가능해?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어. 슈에리는 목소리를 떨며 설명했어요. 아무도 안 사. 다들 팔려고만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가치가 거의 없는 아파트에 거대한 빚을 지고 있는 거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상황이 나빠질 수 있었을까? 슈에리,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하지만 슈에리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해결할 게 없어. 유의해. 나 완전히 빠져버렸어. 내가 직장을 잃으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커피잔을 바라보며 말을 흐렸어요. 저는 제 친구가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알던 슈에리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항상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봐.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이걸 이겨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슈에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고마워. 류이에. 내가 맞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조금 더 대화를 나눴지만 슈에리는 계속 신경이 분산된 것 같았어요. 떠날 시간이 됐을 때 우리는 꽉 끌어안았어요. 몸 조심해.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언제든 전화해. 낮이든 밤이든. 정말이야. 그럴게. 슈에리는 약속했어요. 들어줘서 고마워. 슈에리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제 속에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제 친구에게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제가 슈에리를 마지막으로 보게 될 줄 알았더라면 뭔가 다른 말을 했을까요? 더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저 손을 흔들며 제 삶과 제 문제로 다시 돌아갔을 뿐이었어요. 몇 주 뒤,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버린 전화가 걸려왔어요. 슈에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남긴 엄청난 빚과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을 뒤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슈에리가 받았던 압박감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경제 상황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어요. 회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었고 안정적인 직업과 밝은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놓였어요. 슈에리는 죽기 며칠 전에 직장을 잃었어요. 소득이 없고 빚을 갚을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마도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슬픔과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졌는데도 저는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왜 친구를 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슈에리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상하이 전역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활기차던 거리가 조용해졌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직장을 잃거나 큰 급여 삭감을 당하고 있었어요. 제 회사에서도 분위기는 암울했어요. 매일 누가 다음으로 해고될지 두려워하며 일했죠. 한때 시끌벅적하던 사무실은 점점 더 많은 책상이 비어가며 으스스하게 조용해졌어요. 저는 일에 파묻혔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죠. 아마도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슈에리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믿고 있던 그 꿈, 중국에서의 끝없는 성장과 기회의 꿈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내장 폭풍이 몰아치다 슈에리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무심코 이메일을 스크롤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슈에리의 엄마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이미 울었던 게 분명했어요. 유이에, 그녀가 말했어요. 슈에리가 떠났어.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슈에리, 그 똑똑하고 아름다운 친구가 죽었다니.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저는 슈에리의 엄마에게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뭐라고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는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를 했어요. 그 후 며칠은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슈에리를 마지막으로 봤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슈에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알았지만 이런 결말을 상상하지는 못했죠. 글쎄,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거죠.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장례식에서 저는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슈에리는 항상 성공적인 사람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슈에리는 죽기 직전에 직장을 잃었고 그녀가 살던 고급 아파트로 인해 빚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왔던 삶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나는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왜 더 도와주지 못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면서요. 그리고 슈에리만이 아니었어요.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매일같이 해고 소식이나 폐업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알던 활기찬 상하이는 점점 더 조용하고 어두워져 갔어요. 제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주변 책상들이 하나씩 비어갔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매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했어요. 분위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목이 가지 않게 속삭이며 말했어요.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슈에리가 느꼈을 법한 그 감정처럼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깨어나면 숨이 가쁘고 심장이 요동쳤어요. 어느 날 특히 길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무너졌어요. 소파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울었어요. 슈에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성공이라는 꿈을 믿었다가 이제는 그 꿈이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그때 제 전화가 빛났어요. 롱유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한국에서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이렇게 망가진 내 모습을 롱유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전화를 받게 만들었어요. 류이의? 롱유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괜찮아? 많이 피곤해 보여. 그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슈에리에 대한 이야기, 해고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얼마나 두렵고 길을 잃은 기분인지. 롱유에는 눈에 연민을 가득 담고 조용히 들어줬어요. 제가 이야기를 끝내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롱유에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한국에 올 생각 해본 적 있어?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놀라서요. 한국에? 잘 모르겠어. 롱유에, 내 모든 삶이 여기 있는데 그건 알아. 롱유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류이에,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내가 중국을 떠나기 전 느꼈던 기분이랑 똑같이 느껴졌어. 같은 기분.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롱유에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직장에 대해 이야기했고 혁신과 직원 복지를 중시하는 분위기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동시에 균형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완벽하진 않아. 롱유에가 인정했어요. 어느 곳이 완벽하겠어.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어. 우리는 밤이 깊도록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성공이 모든 걸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다른 삶이요. 숨 쉴 여유가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요. 롱유애와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내려놓았을 때 저는 무언가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것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가능성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이 도시는 제 모든 꿈과 야망을 상징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다른 미래를 상상해봤어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기회들과 함께하는 그런 미래요. 그날 밤 침대에 들면서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변화가 필요했어요. 슈에리의 기억을 기리며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어요. 잠에 들기 전에 저는 한 가지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어요. 취업 기회, 비자 요구 사항, 어학 수업 등을 알아볼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가치 있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법이니까요. 잠이 들면서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폭풍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아마도 저는 그 폭풍을 견뎌낼 방법을 찾은 걸지도 몰라요. Chapter 5 희망의 한 줄기. 롱유애의 질문에 깜짝 놀라며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한국에 와볼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죠. 그 질문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 잘 모르겠어. 롱유애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내 인생이 다 여기에 있어. 가족도 직장도 당연히 큰 결정이란 거 알아. 롱유애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유이애, 내 얘기 들으면서 내가 중국을 떠나기 전에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어.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 느낌. 난 고개를 끄덕였지만 롱유애는 전화 너머로 볼 수 없었죠. 그녀 말이 맞았어요. 나는 정말 갇혀있는 느낌이었어요. 상하이에서의 하루하루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죠. 그 후 1시간 동안 롱유애는 마치 꿈 같은 한국에서의 삶을 그려주었어요. 그녀는 한국에 번창하는 경제와 빠른 변화에 대해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한국은 인공지능, 로봇, 청정,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내가 일하는 회사는 롱유애가 설명했어요. 지금 당장 돈 버는 것만 신경 쓰지 않아. 직원들에게 투자하고 연구에 투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려고 노력해.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어려워도 이 회사는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어. 나는 한동안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요. 롱유애는 창의성과 협업을 중시하는 근무 문화에 대해 얘기했어요. 치열한 경쟁보다는 말이죠. 훌륭한 의료 서비스, 많은 휴가 시간,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건 내 회사만 그런 게 아니야. 롱유애가 신나서 덧붙였어요. 이제 이런 게 여기서 점점 일반적인 분위기가 돼가고 있어. 정부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정말 미래가 밝다는 느낌이 들거든. 롱유애가 말하는 동안 나는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하게 됐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선 분주한 거리를 걷는 내 모습이 그려졌어요. 내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는 팀과 함께 최첨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상상했죠.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근데 롱유애, 내가 가장 걱정되던 부분을 말했어요. 난 한국어를 못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취직을 할 수 있겠어? 롱유애가 웃었어요. 유이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잊고 있네. 나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 엄청 못했어. 하지만 여기에는 영어를 쓰는 국제 기업들이 정말 많아. 그리고 내가 와서 살다 보면 언어는 금방 배울 수 있어. 나는 그때 슈에리가 떠올랐어요. 자신의 직업과 삶에 갇혀있던 슈에리의 모습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큰 변화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더 말해줘. 내가 말했어요. 거기서의 일상은 어때? 롱유의 목소리는 한층 더 활기차졌어요.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얘기해줬죠. 단순히 바비큐뿐만 아니라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다양한 맛있는 음식들이요. 도시를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도 설명했어요. 그리고 고대 궁궐과 초고층 빌딩이 나란히 있는 아름다운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얘기해줬죠. 그리고 사람들 말이야. 유이애, 롱유애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좀 조용해 보일 수 있는데 알게 되면 정말 친절하고 환영해줘. 내 동료들은 이제 내게 제2의 가족이 됐어. 롱유애가 말하는 동안 나는 점점 더 신이 났어요. 단순히 일자리 기회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할 기회였죠. 나 자신에게 도전하고 성장하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 롱유애가 조금 현실로 돌아오게 하며 덧붙였어요. 때때로 근무 시간이 길 때도 있어. 그리고 문화 충격도 확실히 있지. 하지만 내게는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훨씬 많았어. 나는 작고 답답하게 느껴지던 상하이의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어쩌면 지금이 변화를 맞이할 때일지도 몰라요. 아주 큰 변화 말이에요. 롱유애, 몇 달 만에 내 목소리가 힘차게 나왔어요. 거기 일자리 기회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어?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까? 롱유애의 흥분은 전화 너머로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당연하지. 내가 국제 채용에 집중하는 구인 사이트 링크를 몇 개 보내줄게. 내가 아는 헤드헌터들도 소개해줄 수 있어. 오, 류이애. 이거 정말 신나는 일이야. 우리는 전화를 마무리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이 결정이 쉬운 일이 아닐 거란 건 알고 있었어요.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난다는 생각은 두려웠죠. 하지만 슈에리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마치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시작했어요. 맨 위에 한국으로 이사 장단점이라고 썼어요.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자 장점, 항목이 단점, 항목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어쩌면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그리 말도 안 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다시 슈에리가 떠올랐어요. 그녀의 밝은 미소와 큰 꿈들 말이에요. 이건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이번 기회를 잡아서 최대한 해볼 거야. 밤이 깊어가는 동안 나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삶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이 쓴 블로그를 읽고 심지어 온라인에서 기본적인 한국어 강의까지 시작했죠.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마다 내 기대감은 점점 더 커졌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상하이 스카이라인이 부드러운 빛에 물들 무렵 나는 마음을 굳혔어요. 쉽진 않겠지만 나는 새로운 모험을 할 준비가 됐어요. 내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한국에서 쓰기 위한 준비가 된 거죠. 6장 새로운 시작. 롱유애랑 통화한 후로 한국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틈만 나면 한국에 대해 검색을 했어요. 언어학습 앱을 다운받아서 출퇴근길에 한국어 문장을 연습했고 밤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기사를 읽거나 한국에서의 생활에 관한 영상을 봤어요. 알면 알수록 더 설레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정말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같은 분야들이 제가 관심을 가지던 분야들이었고 혁신을 중시하는 곳에서 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저를 끌어당긴 건 단지 일자리 기회만은 아니었어요. 계속 롱유애가 말한 워라벨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아닌 곳이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죠. 성공이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가능한 건 아니라는 그런 문화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중국을 떠난다는 생각은 저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내 고향인데 가족도 다 여기 있고 내 인생 전부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다 정리하고 떠날 수 있을까 싶었죠. 슈에리가 떠올랐어요. 그녀를 짓눌렀던 그 압박감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동료들을 봤어요.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짓눌린 얼굴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하루는 회사에서 또 긴 하루를 보낸 후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엄마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얘야, 요즘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있단다. 이게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해줄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를 응원할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떠날 결심이 확고해진 기분이었어요. 그 후 몇 주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여러 회사에 지원하고 화상 인터뷰를 보고 비자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 있는 한 IT 회사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이삿짐을 싸는 건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상자에 하나씩 물건을 넣을 때마다 중국에서의 추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짐이 쌓일수록 점점 설렘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새 출국일이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부모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두려움과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말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비행시간은 금방 지나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입국 게이트를 지나면서 짐 가방을 끌고 나오는 순간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보였어요. 롱유애가 커다란 미소를 지으며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오랜만에 친구를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짐을 떨어뜨리고 달려가 그녀를 꽉 끌어안았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롱유애가 웃으며 저를 꽉 안아줬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서울은 정말 현대 건축의 기적 같았어요. 매끈한 고층 빌딩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그 창문들은 햇빛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리는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롱유애는 운전하며 여러 랜드마크를 가리켰어요. 저게 한강이야. 그녀가 말하며 도시를 가로지르는 넓고 푸른 강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게 남산타워야. 언제 꼭 한번 올라가 보자. 도시 전경이 정말 멋지거든. 모든 걸 받아들이려 했지만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죠. 심지어 공기마저도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깨끗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향이 섞인 것 같았어요. 롱유의 아파트에 가까워질수록 현실감이 더 다가왔어요. 이제 내가 진짜 여기에 있구나. 익숙했던 모든 걸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불안감이 속에서 꿈틀거렸어요. 언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새로운 직장을 마음에 들어할 수 있을까? 혹시 이 모든 게 커다란 실수였던 건 아닐까? 롱유애는 제 기분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항상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그녀의 말에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롱유애의 건물에 도착하자 슈엘이 생각이 났어요. 그녀가 자신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어요. 이번 기회를 꼭 살려야겠다는, 그리고 이 기회를 얻지 못한 친구를 위해서라도 더 잘해내야겠다는 결심이요. 차에서 내리며 새로 살게 될 이 고층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공기가 상쾌하고 얼굴에 차갑게 닿았어요.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와 함께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비됐어? 롱유애가 제 가방 하나를 들어 올리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캐리어를 집어들었어요. 준비됐어.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어깨에 짓눌렸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지난 몇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도시,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어요. 바로 희망이었죠.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오랜만에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두 팔 벌려 그 시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